저희가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국회가 있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었습니다. 저희 대선 이제 17분이 네.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결전의 날에 웃기 위해서 5 후보들이 넘어야 할 산, 지난주에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 이번에 2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혹시 이현종 의원님 네. 그때 저희 기억하시는지요? 저희가 1편에서 그렇죠. 넘어야 할 산 5명의 후보들 네. 앞에 놓여있는 난제들 점검을 했었는데 네. 오늘 또다시 이제 국면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난제들을 또 겪어야 되는지 오늘은 인물 위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인물을 넘어서야 할까요? 다들 예측을 하셨겠지만 바로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죠.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 이제 이 문재인 후보가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을 할 때 송민순 장관 당시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했습니다. 바로 2007년도 노무현 정권 말기였죠. 그때 이제 14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말기에 이제 10월 3일에서 5일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14 공동선언이 채택이 됐죠. 자, 그 한 달 이후에 11월 21일 날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자, 그 사이에 그러면 인권 결의안 문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은 그동안 매년 이제 유엔에서 발의가 돼서 이제 북한에 압박 수단을 써왔죠. 네. 그럼 이 인권 결의안을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찬성해야 될 것이냐, 기권해야 될 것이냐, 이걸 두고 상당히 논쟁이 벌어집니다. 즉 당시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건 국제적 흐름과 하기 때문에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고, 또 통일부 장관이나 안보시장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선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기권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 논쟁이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예를 들어 송민순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해 낸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서 당시에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 사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북한에다가 물어보고 결국 우리가 기권을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은 송민순 전 장관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해서 북에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는 무슨 소리냐, 통보를 했을 뿐이다라는 건데요. 오늘 지금 새롭게 나온 게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한 언론사와 그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이제 공개가 그렇죠. 됐는데, 네. 그 내용을 먼저 보시고요.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묻는 것도 내가, 통보도 내가 했는데, 문장도 내가 만들었고. 아,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러면은, 유엔 채널을 통해서 괜찮다 그런 게 아니고, 남북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가 찬성해도 괜찮은지 확인해보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네, 이남희 차장. 저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요, 문재인 후보가 얼마 전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북한에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해외 정보망, 그러니까 그렇죠. 휴민트,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남북 공식 채널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문 후보는 얘기했지만, 지금 당시에 김만복 국정원장의 얘기는 지금 다릅니다. 남북 채널을 통해서 내가 확인해보자고 했다. 네. 남북 채널을 통해서 뭔가 북한 의사를 들어보자고 했다. 그러니까 문 후보의 얘기와 김만복 원장 얘기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휴민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고 네. 남북 채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식적인 네. 라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어쨌든 의사를 떠봤다라는 것이 당시 본인이 문장도 만들고 내가 직접 물어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 후보 얘기와는 좀 결이 다른 겁니다. 네. 김만복 원장의 지금 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나온 상황과 좀 다른 것은, 첫 번째는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미 우리가 기권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그 결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 통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시점의 문제인 그렇죠. 거죠. 11월 16일 날 이미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다 기권하기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에 통보를 했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김만복 원장 이야기는 찬성하기로 했고, 그걸 북한 측의 의사를 알아봤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접근법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당시 청와대에서는 송민수 장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측에서는 이 그 자체를 기권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지금 김만복 원장의 이야기가 찬성하기로 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지금 본인이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만복 이제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기권을 하기로 했다는 건 의견을 모아줬지만 송민순 전 장관이 자꾸 찬성을 하려고 우기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북에 물어봤다는 건데 또 다른 녹취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찬성 분위기를 한번 던져봤죠. 찬성 분위기를. 기권에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기권하는 건 이미 결정인데 송 장관이 하도 그 짓을 해서 핵도 아닌 얘기 해서 슬쩍 한번 홍보를 해봤죠. 북한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예, 북한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예. 사실 예. 기권을 이미 결정을 했으면 떠볼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바로 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녹취를 공개한 게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인데 하태경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해요. 기권 결정을 했고 기권을 북한에 통보를 했는데 왜 굳이 북한의 찬성이라는 일종의 그 페이크, 약간 뭔가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왜 굳이 북한에 확인을 했어야만 하냐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 후보 측도 해명이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기권을 결정해서 통보했다고 하는데 찬성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로 다시 물어봤다. 그러니까 좀 문 후보 측의 어떤 설명이 계속 좀 앞뒤가 맞지 않은 듯한 좀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광호 공보단장이 하태경 의원이 또 기자회견을 한 뒤에 다시 또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권 통보 얘기는 안 들어가고 그냥 의사를 떠본 거다. 또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좀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이렇게 좀 국민들이 헷갈릴 정도로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만 놔두고 보면 이 의혹이 진짜 굉장히 무성해 보이는데 문재인 후보는 이 발언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지금 정확하게 그 팩트 다툼은 없었지만 먼저 이제 통보를 한 것이다. 또 지금 송민순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계속 그 울산, 부산 이렇게 지금 일정을 돌고 있는데 계속 선거 때가 되니까 또다시 색깔론이다. 종북몰이다. 지금 국민의당,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지금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지금 색깔론이다 이렇게 맞받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이 어제 공개한 이제 북한 문건을 보면 이제 청와대 문양이 이제 네. 찍혀 있어서 사실 저게 이제 청와대 문건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그 문건에 대해서는 계속 북한의 동향 보고서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우리는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게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주장이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와 송민순 전 장관의 좀 말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의 그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 북한에서 온 메시지 그걸 보면 기권에 대한 답입니까? 찬성 가능성에 대한 답입니까? 그거 보면 알잖아요. 네, 이 기권이냐 찬성이냐 이 방침을 언제 정했느냐 이 시점까지 이제 같이 결국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 굉장히 큰 악재가 돌출했는데 이 난관을 극복하려면 당장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색깔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북풍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색깔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색깔론이라 하는 것은 좀 예를 들어 뭐 저 사람은 종북 좌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모으는 것 미는 것이 색깔론인데 이거는 지금 이 팩트의 싸움이잖아요. 사실관계의 규명이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의 외교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런 분이 이 증거를 대면서 이제 이야기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 후보가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뭐 색깔론에서 무시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문 후보 측에서도 증거가 있다고 지금 그렇죠. 주장을 하는데 그거 공개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그 국가기록물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의 주장을 근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사실관계 좀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송민순 장관이 공개한 문건 같은 경우는 당시 11월 20일 날
싱가포르에서는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 갔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읽어보라고 주면서 자신한테 준 문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문건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북한의 어떤 공적 입장과 비슷한 문건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서로 지금 의견 자체가 너무나 충돌하고 있고 또 이거는 문재인 후보가 색깔론이고 또 선거의 중요한 국면이니까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진상규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빠른 시간에 확인이 필요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걸 단순히 색깔론으로 몰아붙이고 송민수 장관이 뭔가 뭐 음모를 하게 된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증거를 대고 저는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가 넘어가야 될 산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공약순으로 아니 기호순으로 기호순으로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홍준표 후보가 넘어야 할 산은 뭘까요? 그런데 사진 밑에 다시 홍준표 본인의 얼굴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넘어야 할 산은 본인 자신이거든요. 네. 네. 이번 주 내내는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여성관 문제가 계속 그 뜨겁게 이슈를 달궜습니다. 맨 처음에는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일 아니야. 나는 뭐 설거지 같은 거 안 한다라는 취지의 말로 논란을 벌인 데 이어서 2005년에 쓴 자서전이 네.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참 제가 저걸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무슨 약물, 그러니까 친구가 좋아하는 여성을 유혹하는데 그 필요한 약물을 좀 구해다 줬다. 뭔가 성폭력에 가담하는 듯한 그 경험담을 쓴 것이 뒤늦게 이제 그 자서전에 쓴 것이 밝혀져서 논란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 후보가 오늘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네. 근데 그 논란에 대해서 해명한 것이 또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할 땐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서가 달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검증할 게 그렇게 없냐. 네. 홍준표 후보 검증할 게 정말 없으니까 이것까지 이렇게 화제가 되는 모양이다. 라며 하면서 본인이 그 사과가 더 무색해지게 하는 그 사과 때문에 오늘 더 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 논란 종지부를 찍고 싶겠지만 자꾸 홍준표 후보의 저런 이제 발언이 더 논란을 키우는 것 같은데 이 발언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어보시죠. 지금 그 하숙집에 있던 S대 사람들이 한국 경제계를 다 지금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년 전에 다 해명해서 그게 이제 그래갖고 끝난 사건을 그 또다시 이거 덜쳐내는 거 보니까 내가 유력후보 되기는 되는 모양입니다. 저 발언을 보면 약간 좀 약간 아전인수격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분명히 저 홍준표 후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재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 후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뭐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부분에 가서는 항상 뭐 내가 지금 검증할 거 뭐 인기가 뭐 올라가니까 뭐 이걸 한다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실관계도 일단 지금 좀 다릅니다. 네. 자,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분명히 자서전에 본인이 어떤 가담했다라는 사실을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처음에 해명은 뭐냐면 내 경험이 아니고 당시에 S대 학생들의 경험을 내가 그냥 들어서 그냥 내가 좀 강해 보이고 스트롱맨 강해 보이고 싶어서 썼다.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준길 대변인은 당시에 홍보한 일에 대해서 그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뭐 혈기 방지할 때 한 일이라서 좀 용서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홍 후보가 지금 밝혀야 될 거는 이게 자신이 했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 굉장히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고, 문제는 그럼 했다라면 이 문제를 그냥 과거의 무슨 추억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홍 후보는 검사 출신입니다. 네. 법률가예요. 자,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분명히 본인도 알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과거의 추억처럼 지금 자꾸 이제 해명 자체가 아니고 뭔가 자꾸 이 해명을 하면서도 이게 내가 지금 인기가 있으니까 내가 하니까 이거 본인질적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한편으로 봐서는 대선 후보의 정직성,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이 논란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논란이 여론조사에 뭐 반영이 이제 다 됐다고 보긴 힘들 텐데 어찌됐든 지금 홍준표 후보 TK에서 지지율은 분명히 지금 오르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지지율을 보면 아시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TK에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었는데
정말 훅 꺼졌고요. 지금 25%포인트 떨어졌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빠지는 대신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TK 지역에서는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지할 보수 정당, 보수 후보가 또 무너지는 것에 대한 어떤 위기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지금 TK 지역 보수층은 좀 더 결집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발언, 여성관 논란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